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가족 한 명 없이 요양원 병실에서 혼자 돌아가셨습니다. 상주도 없었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을 떠나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들 손을 꼭 잡고 떠나셨고 어떤 분은 병실 밖에서 가족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분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극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주 조용하게 아주 담담하게 사람을 오래 붙잡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요양원 마당에 낙엽이 수북이 쌓이던 때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워서 손이 시릴 정도였죠. 새로 입소하신 어르신 명단을 들고 병실을 돌던 날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고 있었고 그분은 눈을 가늘게 뜬 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도와드릴 간병사입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보통은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먼저 고생한다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은 늘 그런 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의 하루는 늘 비슷합니다.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불이 켜지고 어르신들은 천천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고 약을 드시고 각자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분도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셨습니다. 제가 부르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가끔은 창밖을 보고 계셨고 가끔은 그냥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으면 그분은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잘 잤어요.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면 잠을 설치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그분은 조용했습니다. 반찬을 남기지 않으려 애쓰셨고 씻기 힘들어 보일 때도 끝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남기면요, 음식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농담처럼 하신 말이었지만 그 말에도 그분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반찬이 입에 안 맞으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거 너무 짜. 이거 비린내나. 이런 건 못 먹어.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생선 반찬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분만 조용히 다 드셨습니다. 비린내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도 귀했어요. 생선 한 토막 먹으려고 온 가족이 기다렸죠.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건네면 항상 두 손으로 받으셨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꼭 하셨습니다. 약을 드실 때도 한 알 한 알 천천히 드셨습니다. 이 약들이 저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제일 마음이 쓰입니다. 불평을 하는 분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표현을 하시니까 무엇이 불편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외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면회 기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니까요. 직장도 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살림도 해야 하니까 자주 오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고 그분의 생신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병실에는 과일 바구니가 쌓이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면회 시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손주들 때문에 복도가 시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안 갈래.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면 다른 어르신들은 부러운 듯 바라보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병실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분의 방은 늘 같았습니다. 조용했고 정리돼 있었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바쁘시죠?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세요. 저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다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자제분들은 언제 오신대요? 응, 우리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더라. 바빠서 자주는 못 오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은 두 달에 한 번도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 대화가 오갈 때 그분은 늘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애들은 멀리 있어서요. 자주는 못 와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분들은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어도 연락은 할 수 있는데 전화 한 통 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연금이 들어왔고 그날이면 어김없이 전액이 인출됐습니다. 그분은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웠고 카드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늘 빠져나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그분은 잠시 저를 보다가 웃으셨습니다. 이미 다 쓰고 있어요.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 연금은 그분이 쓰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 통장으로 바로 이체되고 있었다는 걸. 요양원비는 따로 자녀분들이 내고 계셨는데 그것도 최소 금액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돈을 이미 자녀들에게 다 주셨고 집도 자녀 명의로 넘기셨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마저 자녀들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랍은 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계절별로 가지런히 접혀 있었고 수건도 방향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서랍은 가족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명절 때 모인 가족 사진. 그런데 그분 서랍에는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 맨 안쪽에서 작은 봉투들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매달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보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니었고 일기라고 하기엔 너무 짧았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봉투를 다시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보냈다. 무엇을 잘 보냈다는 걸까요? 하루하루를? 외로움을? 기다림을? 그 짧은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담겨 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분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그분은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 약 처방 받으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목이 조금 간지러운 것뿐이에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기침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으셨는데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그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괜히 바쁘신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픈 것도 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요양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면회객도 줄었고 어르신들도 밖에 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욱 창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밖이 예쁘죠?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 오는 거 보면 옛날 생각나요.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눈사람 만들고 놀았는데 그땐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그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분들 연락은 가끔 오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분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쁘니까요. 연락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어르신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뭔 소리야? 내가 더 오래 모셨는데. 당연히 내가 더 받아야지. 그 소리를 듣고 요양원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그분도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 방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런 일도 있네요. 제가 말을 꺼내자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욕심이 생기면 가족도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그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제 또 계절이 바뀌네요. 그 말에 어떤 기대도 어떤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봄이 왔을 때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꽃 구경을 하셨습니다. 같이 나가실래요?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 봐도 예쁜데요. 괜히 나가면 다른 분들 방해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랬습니다. 자신은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분. 여름이 왔을 때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여드리고 자녀들이 과일을 깎아드리고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직원이 옆에 앉아 식사를 도와드렸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다른 어르신들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웃으세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분의 눈은 피곤한 게 아니라 쓸쓸해 보였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을 때 그분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요, 그냥 배가 별로 안 고파서요. 하지만 몸무게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양제를 처방하셨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새벽 2, 3시쯤 그분 방을 지나가면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분은 미안한 표정으로 웃으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잠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단순히 잠이 안 와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다가 그분이 서랍을 열고 무언가를 보고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노크를 하자 그분은 깜짝 놀라며 서랍을 닫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더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시거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을 때 그분은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분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을 때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괜히 애들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애들은 애들대로 바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그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아이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분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듯한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애들 키울 때는 행복했고 남편이랑 살 때도 좋았어요. 다만 마지막이 좀 외로운 것뿐이에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 하셨습니다. 집도 다 줬고 돈도 다 줬고 마지막 남은 연금도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이제 제가 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저한테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저를 사랑해서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진 걸 위해서 연락하는 거라는 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분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서랍을 가리키셨습니다. 서랍을 열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그날이 오면 열어보세요. 아직 그런 생각 마세요. 아니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을 하얗게 덮는 눈을 보며 그분은 작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 눈 속에서 애들이랑 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날 밤 그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실에는 저 혼자였고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몇 명이 대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고 상주도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국화꽃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찍은 사진이 없어서 요양원에서 찍은 사진을 영정으로 썼습니다. 사진 속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수건 몇 장, 그리고 그 봉투. 유언이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저를 끝까지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행복했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도 좋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조금 외로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을 주고 돈을 주고 마지막까지 연금을 보낸 건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그 대가가 외로움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니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걸 다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던 그 시간이.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추억일 뿐입니다. 이 편지를 읽는 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미 그들은 받을 걸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줄 걸 다 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게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를 돌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편안히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편지 뒤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는 이미 이 사람들에게 집도 돈도 인생도 다 주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주고 남은 게 없어서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가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입소했던 김순자라는 분 있었는데요. 딸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계셨습니다. 혹시 아직 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목소리의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남은 물건이나 서류 같은 거 있나요? 특별히 남은 건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그분이 앉아 계시던 창가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다른 어르신이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분이 아직도 거기 계신 것 같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계절이 바뀌네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너무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자식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외로웠을 뿐. 그리고 그 외로움조차
혼자 견뎌내셨습니다. 요즘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됐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고 외로울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가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순간 평안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함이 찾아왔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듣는 분들 마음속에서는 조금 더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한 번쯤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